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년 거의 3,000명의 어르신이 바로 자택육실에서 돌아가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그저 막연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3,000개의 가정, 식탁에 3,000개의 빈자리를 의미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숫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다음은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매일 씻고 깨끗하게 관리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처럼 조심하는 분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에서 쓰러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35년 차 의사 박현우입니다. 저는 그동안 남들이 놓치는 패턴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르신 10분 중 9분이 전혀 모르시거나 혹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는 신체 부위 한 곳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이 한 곳을 무시하신다면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건대 70대의 요양원에 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분들, 90세, 100세까지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뭔가 다릅니다. 그분들은 매일 단 5분 이 부위를 자극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죠. 부산에 사시는 일영자 할머니의 따님께서 제게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울먹여서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죠. 선생님,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저희 엄마가 자꾸 넘어지세요. 이젠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는 속삭였습니다. 제가 나쁜 딸인가요? 제가 만난 할머니는 조용한 슬픔에 잠겨 계셨습니다. 제게 그러시더군요.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할머니는 너무 쇠약하셔서 지팡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혼자 뗄 수 없는 상태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그리고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아닙니다. 샤워하실 때 이 부위, 딱 이 부위만 이렇게 5분 동안 씻어보세요. 그게 다입니다. 딱 한 달만 저와 약속해주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셨지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할머니는 혼자서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 없이요. 따님과 함께 오셨는데 두 분 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그저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씻기만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부위는 어디일까요? 손이 아닙니다. 발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평생 간과해온 곳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비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묻기 시작할 겁니다. 요즘 뭐 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혹시 뜨거운 물로 샤워한 뒤 어지럽거나 현기증을 느낀 적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며 이 영상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5위, 손바닥. 좋습니다. 5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하루에 손을 몇 번이나 씻으십니까? 식사 전에, 화장실 다녀와서, 외출하고 돌아와서 끊임없이 씻으시죠. 하지만 만약 제가 100명 중 97명이 손을 잘못 씻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5위는 바로 손바닥입니다. 아마 손바닥이요. 선생님, 그건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손바닥은 씻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비누로 그저 헹궈내는 것과 제대로 씻는 것 사이에는 인생을 바꿀 만큼의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세 김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만성소화불량 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10년 내내 매 끼 이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그저 비참한 기분으로 사셨죠. 병원도 5군데나 다녀보고 전문의도 만나고
검사도 받았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심정이셨죠. 제가 그분의 손바닥을 봤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손바닥이 만져보니 차갑고 거에 경직된 것처럼 딱딱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김 선생님, 샤워하실 때 손바닥을 정확히 이렇게 씻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선생님이셨는데 목소리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선생님, 속이 편안합니다.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방금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도 괜찮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손바닥이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잘 들으세요. 손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이 있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으로 꽉 찬 야구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모든 에너지와 연결망이 이 작은 손바닥 안으로 축소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신경들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단순히 촉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신경들은 당신의 위장, 간, 심장, 폐로 가는 직통해선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은 당신 몸 전체의 지도입니다. 제대로 자극하면 온몸이 깨어납니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사시는 분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중 90명, 즉 19분이 매일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미국 연구팀은 또한 손바닥을 제대로 자극하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34%까지 개선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혈액이 잘 돌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소화가 드디어 잘 됩니다. 잠도 깊이 자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첫째,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맞으며 손뼉을 30초 동안 치세요. 짝, 짝, 짝 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바닥을 즉각적으로 따뜻하게 하고 온몸의 열기와 에너지를 퍼뜨리는 타격법입니다. 둘째,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의 지점을 찾으세요. 손의 합곡혈 이미지, 살이 많고 부드러운 부분이 보이시죠? 그곳이 바로 유명한 합곡혈입니다. 그곳을 5초간 꾹 눌러주세요. 소화가 안 될 때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30초 손뼉, 5초 지압.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손발이 늘 저리고 차가워서 잠을 못 주무신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밤 시계처럼 정확히 새벽 3시면 깨셔서 아침까지 뜬 눈으로 뒤척이셨다고 합니다. 낮에는 손주들을 돌보거나 일상을 즐기기엔 너무 피곤해서 유령처럼 지내셨죠. 저는 이 간단한 손바닥 씻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손바닥을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이, 오금, 무릎 뒤. 하지만 이제 다리를 한번 봐주세요. 하루를 마치고 양말을 벗을 때 피부에 깊고 붉은 자국이 파여 있진 않으신가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정강이뼈 앞부분을 손가락으로 몇 초간 꾹 눌러보세요. 손가락을 댔을 때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작은 구덩이처럼 패여 있나요? 작년에 인천에 사시는 68세 정 선생님께서 다리가 붓는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손을 휘저으며 별거 아닙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탓이겠죠.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분이 2주 뒤에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단 2주 만이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제 몸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섭도록 빠른 악화는 그분이 사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위는 무릎이 아닙니다. 발목도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무릎 뒤쪽에 숨겨진 부드러운 곳,
아마 한 번도 제대로 씻어볼 생각조차 안 해보셨을 바로 그곳입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독소가 쌓입니다. 간단합니다. 독소가 쌓이면 다리가 붓고 무릎이 아프고 단 2주 만에 걷기 위해 지팡이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어르신 10분 중 8분은 이 부위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지금 당신도 막혀 있을지 모릅니다. 사이는 바로 벌프 무릎 뒤, 오금 벌프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수라라고 부르죠. 다리를 살짝 구부려 보세요. 관절 뒤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느껴지시죠?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한가요? 만졌을 때 차가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당신의 다리가 정체된 독소로 가득 차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오금을 우리 몸의 하수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에서 나온 모든 신진대사 노폐물과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는 주 배수관입니다. 그런데 집의 하수구가 기름때와 머리카락으로 꽉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역류합니다. 고인 물은 썩고 독성을 띠게 되죠.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모든 독소들이 갈 곳을 잃고 그대로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인천의 정 선생님을 기억하시죠? 단 2주 만에 지팡이를 짚게 되신 분 말입니다. 제가 그분의 오금을 만져보았습니다. 시멘트처럼 딱딱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완전히 막혔어요. 샤워하실 때 따뜻한 물을 30초간 이곳에 직접 쏘이세요. 그런 다음 손가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3주 후 그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표정, 그분의 기운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요.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젠 지팡이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오금에는 아주 중요한 림프절들이 꽉 차 있습니다. 다리의 림프계 이미지, 림프절은 우리 몸의 쓰레기통입니다. 모든 나쁜 것들을 모아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하지만 그곳이 막히면 쓰레기차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쓰레기는 다리에 계속 쌓이게 되죠. 한 독일 연구팀은 이 부위를 단 1분만 자극해도 림프 순환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막힌 배수관에 배수관 세척제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대의 한 연구는 이 부위가 막힌 사람들이 만성적인 다리 부종을 겪을 확률이 6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이 부위를 관리한 사람들이 무릎 관절염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10명 중 5명이 지독한 무릎 통증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쉽습니다. 첫째, 샤워할 때 샤워기 헤드를 무릎 뒤 오금에 바로 겨누세요. 30초간 따뜻하고 기분 좋은 물로 쏘여주세요. 수압이 막힌 곳을 직접 때려 부수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내 손가락을 사용해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돌려주세요. 딱 30초면 됩니다. 이건 아프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살살하세요. 그저 배수구가 열리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30초 물, 30초 마사지. 1분이죠. 부산에 사시는 71세 최할머니는 10년간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다리가 풍선처럼 퉁퉁 부어올랐다고 하셨죠. 양말 자국이 1시간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했고요. 저는 이 1분짜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 할머니께서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양말 자국이 없어졌어요. 다리가 너무 가벼워요. 이게 정말 되네요. 위 한 곳을 뚫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다리가 2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3위, 사타구니, 서해부. 하지만 다리가 젊어지면 뭐 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면요. 혹은 이건 어떻습니까? 잦은 소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진 않나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2번, 3번, 4번씩 깨는 것이 지긋지긋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부위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샤워할 때 딱 1분이면 됩니다. 작년에 광주에 사시는 73세 김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누가 봐도 몹시 지쳐 보이셨죠.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5번이나 갑니다. 도무지 제대로 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냥 좀비처럼 삽니다. 그분은 정말 절박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삼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딱 한 번만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아침까지 쭉 잡니다. 그런 기분이 어떤 건지 잊고 살았습니다. 이곳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문제가 생기는 곳입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어르신 10분 중 9분은 이곳을 제대로 씻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3위는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네, 사타구니입니다.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발 의사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곳은 정말 중요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서해부라고 부릅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당신의 하체 전체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하체가 죽으면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걸을 수 없게 되면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밤에 5번씩 계시던 광주의 김 선생님을 기억하시죠?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그분의 사타구니 부위에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체 전체가 차갑습니다. 샤워하실 때 이 접히는 부분을 따라 따뜻한 물을 쏘여주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한 달 뒤 그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한 번만 깹니다. 그리고 다리가 따뜻해요. 전에는 늘 차가웠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비밀이 뭘까요? 당신의 사타구니는 주요 고속도로입니다. 상체에서 내려오는 피, 대동맥, 하체로 올라가는 피, 대퇴동맥과 만나는 주요 분기점이죠. 이 고속도로가 꽉 막히면 상체와 하체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피가 하체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차가워지고 방광이 약해지고 허리가 아파옵니다. 또한 사타구니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림프절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해부 림프절 이미지 작은 완두콩처럼 생겼는데 이 림프절들이 우리 몸 벌프 전체 면역 체계의 거의 70% 벌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은 건강한 서해부 림프절이 곧 높은 면역력을 의미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감염과 더 잘 싸우며 심지어 암 위험까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한 영국 연구팀은 사타구니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손발이 찰 확률이 9배나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은 50%나 떨어졌습니다. 국내 한 의과대학에서는 사타구니를 자극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8년 더 오래 걸을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간단한 관리 하나로 75세의 걷기를 멈출 사람이 83세까지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샤워할 때 팬티 라인 혹은 다리가 몸통과 만나는 그 접히는 부분을 따라 따뜻한 물을 쏘이세요. 양쪽 각각 30초씩입니다. 뜨끈한 물이 그 부위 전체를 깨우도록 하세요. 둘째, 양손으로 그 접히는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5초간 눌렀다가 떼기를 5번 반복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그저 시원하다는 느낌,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셋째,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쓸어내리세요. 딱 10번이면 됩니다. 이것이 막힌 곳을 뚫고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을 다시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게 다입니다. 30초 물, 30초 누르기, 30초 쓸어내리기. 1분 30초죠. 대구에 사시는 69세 이 할머니는 다리가 너무 차가워서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병원에서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라는 말만 들으셨답니다. 저는 이 사타구니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할머니께서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따뜻해요. 어젯밤에 전기장판 안 켜고 잤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사타구니를 뚫어주는 것만으로도 하체 전체의 보일러를 켤 수 있습니다. 만약 하체가 늘 차갑다면 댓글로 이 불을 입력해 주세요. 당신의 사타구니 고속도로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목덜미.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체가 따뜻하고 다리에 힘이 넘쳐도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지 않으신가요? 방에 들어섰는데 내가 여기에 왔지 하고 멍하니 서 계시진 않나요? 입가에서 맴도는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하고요. TV 리모컨을 냉장고에서 발견하거나 월세를 찬장에서 찾은 적은 없으신가요? 그저 한숨을 쉬며 나이 탓이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위는 뇌로 가는 모든 혈액을 책임지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피가 뇌로 갈 수 없습니다. 뇌에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집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결국 치매가 옵니다. 작년에 대전에서 오신 70세 박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눈에 띄게 겁에 질려 계셨습니다. 선생님, 자꾸 뭘 잊어버려요. 간단한 것들조차요. 이러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너무 무서워요. 전 어떡하죠? 제가 할머니의 목 뒤를 만져보았습니다. 목덜미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만 풀면 됩니다. 유유는 당신의 생명, 당신의 기억, 당신의 자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위는 바로 목덜미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목덜미를 만져보세요. 딱딱한가요? 돌처럼 뻣뻣하게 굳어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신의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매가 올까 봐 두려워하시던 박 할머니를 기억하시죠? 선생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 제가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제 손주들 이름까지 헷갈린다니까요. 제가 정말 미쳐가나 봐요. 제가 할머니의 목덜미를 만져보았습니다. 너무 꽉 뭉쳐 있어서 제 손가락 밑에서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목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꽉 막혀서 피가 내로 못 가는 거예요. 목이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게 제 기억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목은 뇌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유일한 통로죠. 이 길이 막히면 뇌가 굶주리게 됩니다. 뇌는 피와 산소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면 뇌가 굶주립니다. 굶주린 뇌는 건망증이 심해지고 어지럽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스탠퍼드 병원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덜미가 굳은 사람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벌프 37%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 막힌 겁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릴 위험은 4배나 높았습니다. 한 미국 의학 저널은 목덜미에 따뜻한 자극을 가한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10명 중 5명이 치명적인 뇌졸중을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립병원에서는 목덜미를 단 1분만 마사지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43%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연구했을 때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치매 환자 100명 중 80명이 돌처럼 딱딱하고 경직된 목덜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8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 역시 믿을 수 없을 만큼 쉽습니다. 첫째, 샤워할 때 뜨끈하고 세찬 물줄기가 목덜미를 1분 동안 때리게 하세요. 수압을 좀 높이셔도 좋습니다. 물줄기가 굳은 근육을 직접 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돌처럼 굳었던 근육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샤워 후에 양손으로 목덜미를 주물러 주세요. 어깨에서부터 머리뼈 바닥까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딱 1분이면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아, 시원하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물 1분, 마사지 1분, 총 2분이죠. 저는 박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의 전화는 제가 받아본 전화 중 가장 행복한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너무 맑아요. 손주들 이름도 이젠 안 헷갈려요. 딸애가 저더러 자기보다 빠르대요. 그 건망증이 그냥 사라졌어요. 목덜미를 푸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치매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위리, 명치. 하지만 들어보세요. 아무리 머리가 맑아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밤새 뒤척이지는 않으신가요? 새벽 3시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고 일어난 것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리는 우리 몸의 보일러실입니다. 이 부위가 차가우면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이 부위가 딱딱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잠을 못 자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걱정에 걱정을 꼬리 무는 일이 계속됩니다. 100명 중 99명이 이곳에 딱딱하고 고통스러운 응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곳을 씻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사시는 68세 조할머니 한 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약 없이는 못 자요. 그런데 이젠 그 약조차 듣질 않아요. 저는 그분의 가슴을 만져보았습니다. 정확히는 멍치를 만져보았습니다. 그곳에 마치 돌덩이가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리는 당신 삶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고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 한 가지 비밀만 아신다면 100세까지 건강하고 평화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유리는 바로 멍치입니다. 가슴 정중앙, 갈비뼈가 B자로 끝나는 곳을 느껴보세요. 움푹 들어간 부드러운 곳이 있죠. 멍치의 위치 이미지 그곳을 눌러보세요. 자, 지금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딱딱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30년 불면증의 조 할머니를 기억하시죠? 제가 할머니의 멍치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할머니는 악 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쇠뭉치처럼 딱딱했거든요. 할머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0년간의 스트레스, 슬픔, 분노가 전부 여기에 쌓여 있는 겁니다. 멍치라고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게 도대체 제 불면증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 멍치는 우리 몸의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의 불씨가 꺼진 거예요. 불씨가 꺼지면 온몸이 얼어붙고 마음은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 뭘까요? 멍치는 우리 몸의 중앙 통제실입니다. 스트레스, 면역, 소화, 모든 것이 여기서 조절됩니다. 화가 나면 이곳이 뜨거워집니다. 슬픔은 이곳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으면 이곳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화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화병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9명이 바로 이곳 멍치에 딱딱하고 고통스러운 응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병원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멍치가 긴장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하늘을 찌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소화를 못 시키고 늘 화가 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옥스퍼드 연구팀은 멍치를 풀어준 사람들이 면역력이 3배나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내 한 의과대학에서는 이 부위를 단 1분만 마사지해도 우리 몸의 휴식 및 소화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즉 평온함을 아는 신경계의 활동이 2배로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불면증 환자 대상 연구에서는 매일 명치를 자극한 사람들의 벌프 72%가 2주 이내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잠을 되찾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가장 쉽습니다. 첫째, 샤워 후에 몸이 마른 상태에서 따뜻한 손을 명치에 올려놓으세요. 둘째, 그저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1분 동안이요. 절대로 아프면 안 됩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친절한 느낌이어야 합니다. 셋째, 그렇게 하면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으세요. 배가 쑥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딱 5번만 하세요. 이게 다입니다. 마사지 1분, 호흡 1분, 2분이면 끝입니다. 저는 주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어젯밤에 수면제 없이 잤어요. 정말 깊이 잤어요. 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30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87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간단한 명치 마사지 2주 만에 안치되셨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이곳은 당신 생명의 보일러입니다. 지금 당장 명치를 눌러보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오늘 밤 샤워 후에 반드시 그곳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오늘 밤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이, 손바닥, 7,000개의 신경이 모인 곳 30초 손뼉, 5초 합고 결지압. 소화가 잘 될 것입니다. 사이, 오금, 무릎 뒤. 다리의 하수구, 30초 따뜻한 물, 30초 돌리기. 다리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3위, 사타구니, 서해부. 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30초 따뜻한 물, 30초 누르기, 30초 쓸어내리기. 하체가 따뜻해질 것입니다. 2. 목덜미. 뇌로 가는 마지막 관문. 1분 뜨거운 물, 1분 마사지. 머리가 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1위, 명치. 몸의 중앙 보일러실. 1분 마사지, 5번의 깊은 호흡. 마음이 마침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전부 합쳐도 단 5분입니다. 하루 5분이 당신을 100세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이것이 6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연구한 제35년 경력의 결론입니다. 비싸고 검증되지 않은 보조식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치고 비싼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샤워할 때 이 5곳을 자극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발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후 당신의 몸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밤에 깊이 잠듭니다. 2달 후 주변 사람들이 묻기 시작할 겁니다. 요즘 뭐 하세요? 안색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예, 이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그러면 이 영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부산의 69세의 할머니. 요양원 가기 직전이셨지만 지금은 혼자 버스 타고 시장에 다니십니다. 대전의 72세 김 선생님. 10년간 소화제를 달고 사셨지만 지금은 다시 입맛을 되찾고 식사를 즐기십니다. 광주의 73세 김 선생님. 밤새 화장실 드나드시느라 잠을 설쳤지만 지금은 해가 뜰 때까지 푹 주무십니다. 대구의 69세의 할머니.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으셨지만 지금은 몸 안에서부터 따뜻해지셨습니다. 대전의 70세 박할머니. 손주들 이름조차 잊을까 봐 두려워하셨지만 지금은 머리가 맑고 또렷하십니다. 서울의 68세 조 할머니. 30년간 수면제에 갇혀 사셨지만 지금은 약 없이 스스로 잠드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바로 당신과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저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을 매일 오후 분식하셨을 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건강한 100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위험 있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샤워하실 때 이 5곳을 기억하세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그리고 명치. 이 5곳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35년간 쌓아온 건강 비결들을 계속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저의 유일한 바람은 여러분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시는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는 모르지만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부모님을 낙상사고에서 구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어머님을 요양원에서 구해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디 이 영상을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냥 이거 한번 봐. 정말 좋더라.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샤워할 때 5분. 이것이 당신을 100세까지 데려다줄 비결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